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아학교 교장 양윤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잘 아시죠?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 프로이드는 이제 5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를. 근데 이제 그 5단계에서 3단계를 추가한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인간 발달 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프로이드의 5단계가 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죠. 이거 이제 트라고 읽어요. 트라고 지금부터 이제 독일어는 그렇습니다. 운투라고 읽죠. 이거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운투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 좀 조심하시고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이제 5단계를 이 사람은 이제 얘기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떻게 1단계는 이제 구강계 2단계는 이제 학문기, 3단계는 남강기, 4단계는 이제 잠복기, 5단계는 이제 생식기. 프로이드는 이제 5개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1단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이제 5단계를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3단계를 더한 게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슨. 그러니까 이제 총 8단계가 되겠죠. 8단계.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8단계가 되겠죠. 여기다 이제 3단계를 플러스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바로 에릭슨의 8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8단계 중에서 1단계는 이제 영하계. 그러니까 이 영하계는 이제 프로이드에 의하면 뭐겠어요? 구강기죠, 구강기. 구강이라는 건 이제 입구차죠. 그러니까 입으로 빨고 뭐 씹고 뭐 그렇게 하는 때를 말하는 거죠. 엄마 젖 빨고 뭐 젖꼭지 막 씹고 뭐 그런 데를 말하는 게 이제 영하기요. 프로이드 말하면 구강기라는 겁니다. 이때를 이제 에릭스는 이제 신뢰 대 불신, 트러스트 대 미스트러스트, 신뢰 대 불신의 이제 관계로 보고 있어요. 신뢰 대 불신의 관계. 그래서 단계에서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뭐 모유 수유를 할 때 빨기 반사나 이런 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입 주변에서 성적인 만족감을 얻는 시기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그런 이제 입 주변으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면에 에릭슨의 이론은 입으로 빠는 행동 자체를 넘어선다. 모유 수유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엄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며 여기서 심리적 특징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에릭슨은 이제 그 성적인 그런 그러한 만족감을 넘어서 애가 뭐 성적인 만족감을 엄마의 젖을 빨면서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엄마와의 관계,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의 여기서 신뢰 대 불신이라고 그랬죠. 에릭슨은 1단계 영하기 신뢰 대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신뢰라는 것은 트러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 이거를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믿음. 타인이라는 건 뭐겠어요? 타인이라는 건 엄마겠죠. 엄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 자신이 엄마가 자신이 이제 배가 고프면 와서 이제 젖을 주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이런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주고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낄 때 위로를 준다는 기대감을 형성한다. 아기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통제력을 발달시킨다. 엄마와 신뢰감을 형성한 아이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떴다 하더라도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지나친 불안이나 걱정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가 배고플 때 울면은 와서 젖을 주거나 이제 우유를 줬던 우유를 줬던 엄마는 엄마가 잠시 어디 가더라도 애가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필요할 때 부모가 자신에게 없을 것이라는 불신감 역시 이 시기에 발달된다. 물론 불신감은 신뢰감에 비해 부정적인 속성이며 이후의 적응을 위해서는 불신감 대신 신뢰감을 적극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신감이라는 경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갈등을 일으키며 발달한다고 보았다. 역설적이지만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불신 역시 어느 정도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가 발달한다. 이는 단순히 영유아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불신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생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즉 유아가 분별 있는 신뢰감을 발달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불신을 경험해야 한다. 물론 불신감이 신뢰감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면 분명히 발달에 부정적이다. 아기가 이 시기에 자아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감과 적절한 불신을 모두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희망, 즉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성을 발달시키며 이들로 하여금 외부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8단계 중에서 1단계 영하기에서 이제 신뢰 대 불신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이 아주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적절한 불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90이다 그러면 이거 한 10에서 15 정도는 불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것이 적절히 융합이 된 아기는 이제 희망이라는 거를 갖고 사회에 도전적으로 이제 나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2단계를 보겠습니다.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화 회의. 에디슨 2단계입니다. 원래 이제 자율성과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여기는 회의까지도 이제 들어갔네요.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오토노미 자율성이 들어가는데 shame 뭐 수치심은 이제 shame이죠. shame 회의는 뭡니까? 덕트 shame가 덕트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이게 이제 2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이제 프로이드로 얘기하면 학문기로 얘기할 수 있죠. 프로이드 얘기하면 학문기. 프로이드로 얘기하면 이제 학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문기. 그러니까 이제 유학이죠. 유학의 2단계는 영학이를 떠나서 이제 유학인데,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신체적 변화는 이들이 걷고 말하고 소위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2단계의 유아들은 환경에 대한 통제를 통해 어떠한 사건을 취하고 어떠한 사건을 놓아두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경험을 시작한다. 또 자신이 세상에 대한 통제를 표출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 역시 통제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학문기 배변 훈련이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의 의지와 사회 규제 간의 갈등이다. 이 시기의 갈등이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라 명명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율성이란 생물학적 성숙에 근거하여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대두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거죠. 배변 훈련. 그는 프로이드는 이제 학문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문기라고 그랬죠. 프로이드. 그러니까 배변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참는 것. 변을 잘 보는 이 두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변을 참는 것, 변을 잘 보는 것. 왜 변을 너무 이제 참게 만들면 이제 억압이 발생하게 되고, 변을 너무 이제 뭐 자주 보게 되는 걸 용납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는 이제 방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절하게 이제 융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도 마찬가지로 2단계라고 그랬죠. 이게 유학입니다. 유학이 이제 수치심. 타의 기대와 압력을 의식함으로써 수치와 회의가 생성된다. 이 두 번째 위기를 긍정적으로, 즉 자율성과 회의감을 적절히 경험하여 해결한다면 아동은 의지를 발달시키게 되며 이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기능하는 구성원이 되는 단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적절히 이제 자율성과 수치심이 억압과 방임이 적절히 조화가 되면은 이제 자기 의지, 윌이라는 게 이제 자기 의지가 잘 실현되는, 자기 의지가 잘 실현되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변 훈련이 유아기 때 너무 뭐
애가 뭐 너는 왜 뭐 소변 대변 못 가리니 소변 대변도 못 가리니 뭐 이렇게 체근할 것도 아니고 너무 왜 이렇게 자주 싸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이제 기저귀 빨개 자주 빨게 만들어 하면서 막 이렇게 체근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3단계는 이제 주도성 대 죄의식. 에릭슨의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이제 초기 아동기, 초기 아동기. 초기 아동기라는 건 뭐예요? 학령정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학령정기. 이때는 이제는 주도성 대 죄의식, 이니셔티브, 길트. 이니셔티브 대 길트라는 거예요.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는 거죠. 학령정기, 초기 아동기 3단계 때는 주도성 대 죄의식에서 이제 적절한 융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시기의 아동은 이제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집중하며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과 동성 부모에 대한 경쟁심을 발달시키는 단계라고 보였다. 근데 이 3단계 프로이드는 이제 남근기라고 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로이드는 이제 남근기라고 그랬어요. 남근기 3단계를. 그러니까 이성 부모,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고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드 3단계는 남근기라고 그랬죠. 프로이드. 에릭슨은 이제 학령정기라고 그랬죠. 학령정기. 초기 아동기라고 그랬죠. 초기 아동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뭐냐면은 남아가 이제 엄마를 이제 이성으로 보는 거죠. 엄마를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를 이성으로. 그러니까 아빠를 질투하죠. 아빠를 질투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아가 이제 아빠를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빠를. 그러니까 엄마를 질투합니다. 엄마를 질투해요. 엄마를 질투하는.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제 자기의 성기에 관심을 갖는다. 자기의 성기에 관심을 갖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얘기했죠. 에릭슨은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에 비해 훨씬 덜 성적이고 이제 사회적이라는 거죠. 성적인 면에 집착하는데 프로이드는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에릭슨은 남근기의 아동이 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동, 즉 목표를 형성하고 수행하고 경쟁하는 소위 관입의 행동 양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관입의 노력을 기울이는가, 즉 주도성, 이니셔티브, 주도성이 이 시기 발달의 핵심 개념으로 대두된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계획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즉 어떤 행동에는 사회적 금기가 있고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는 죄의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죄의식은 결국 초자로 내면화되고 자기 억제의 기능을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의해서 이제 남아는 이제
엄마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를 이제 적대시하고,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를 성적 대상으로 여겨서 엄마를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이 성립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금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초자화로 내면화되고, 그래서 이제 자개 억제 기능을 발달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학령기죠. 학령기 4단계. 에릭슨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이제 후기아동기라고 그래서 학령기, 즉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시기를 말하죠. 에릭슨 4단계는 후기아동기 학령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근면대 열등감이죠. 근면대 열등감. 근면성을 기르고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더스트리 하고 이제 뭐 인페리오리티, RITY, 인페리오리티와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근면성을 길러야 되고 열등감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령기에는.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따르면 네 번째 발달 단계 잠복기는 사실 이 시기에 비해 두드러진 충동이 표출되지 않는 시기다. 에릭슨 역시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내적 갈등과 새로운 성취를 향한 갈등이 적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특히 사회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4단계의 시기는 학령기의 연령대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하며 사회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학교 시스템에 편입된다. 또한 굳이 학교뿐만 아닌 가정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또래와의 놀이 맥락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은 근면감의 획득, 즉 유능감에 대한 감정을 발달시키도록 만든다. 반면 이 경험이 실패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이 생긴다. 물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보다 나은 상태로 이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나친 열등감은 분명 적응에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이제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뭐 이제 특별한 뭐 이제 어떤 이게 뭐 특정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이 시기에는 그 프로이드는 잠복기죠. 프로이드는 이제 잠복기이고, 에릭슨은 학령기라고 그랬죠. 근면대 절망감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 프로이드는 잠복기라고 부르고 에릭슨은 이제 학령기라고 부르는 단계란 말이죠. 이 단계가. 그래서 근면대 절망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면서 이제 뭐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학습도 태도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자아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이제 뭐 뚜렷이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미술이나 음악에 소질도 없고, 그래서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지 이러면서 이제 절망감을 느끼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적절한 절망감도 근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모든 게 뭐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뭐 전교 1등이고 모든 게 다 되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너무 자만심에 클 수 있으니까 이제 적절한 절망감도 필요하나 지나친 절망감을 맛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뭐 사회나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5단계로 넘어갑니다. 5단계. 5단계는 이제 청소년기. 에릭스는 이제 5단계. 이제 청소년기라고 부르죠. 청소년기. 프로이드는 2단계는 이제 성기기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뭐 생식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니탈 스테이지다 뭐 이렇게 제니탈 스테이지다 뭐 성기기 뭐 생식기 이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12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 이상은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하지 않죠.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정체감대 역할 혼미. 정체감대 역할 혼미. 정체감대 역할 혼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즉 프로이드에 말하면 이 생식기라고 하는 이 시기 에릭슨이 얘기하는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후의 단계는 프로이드의 단계 중 성기기 아까 말씀드렸죠. 제니탈 스테이지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생식기에 대한 프로이드의 언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의 공헌이 더 많은데 에릭슨은 주로 안나 프로이드와 교류한 인물로서 그의 이론이 특히 청소년기 발달 이론으로 가치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안나 프로이드와 이제 많이 이 이후에는 이제 에릭슨이 교류를 했나 봐요. 청소년기는 사회적 요구와 생물학적 성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에 따른 역동의 결과로 이 시기에 특수 발달 과제가 생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인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이러한 급격한 성적 성숙은 자아가 위험을 감지하는 정신분석적 원인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의 문제는 단지 생물학적 문제에만 유발되지는 않는다. 사회의 문화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갈등 역시 청소년기 때 두드러진다. 현대사회의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 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충되고 모호한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에릭슨 이제 5단계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을 아시나요? 성장과 성숙 사회복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장, 성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청소년기 참 문제예요. 키 크죠. 청소년 키가 이제 자라고 뭐 몸무게도 뭐 자라고 뭐 이렇게 이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장. 근데 성숙은 뭐냐? 이제 성적 뭐 어떤 그 자라남이라 그럴까요? 그럼 뭐예요? 남자라 그러면 이제 이런 목젖도 다르고 수염도 이제 길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가슴도 이제 딱 갑바라 그러나요? 그리고 어깨도 쫙 벌어지고 이렇게 되죠. 여자라 그러면 이제 뭐 여자라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동물학, 축산학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더라고 그래요. 어더, 티트다, 뭐, 티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더가 이제 뭐 어다라는 게 뭐 동물 유방이고요. 뭐 티트가 이제 젖꼭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더, 티트 뭐 이런 게 이제 UDDR 어더와 티트가 이제 성징으로 여성의 성징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이게 뭐냐? 어더 티트라는 것들이 이게 이제 성숙이라